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 책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 책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민숙입니다. 오랜만에 책하우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인데 두 번째 책 좀 많이 읽으셨나요?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가 쉽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책 소개를 이제 전민숙 기자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자,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150년 네.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랍니다. 네. 요즘 글쓰기 책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옛날에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책 쓰는 걸 글 쓰는 거를 책 쓰시고 책 쓰시고 글 쓰는 예.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대만 지금에서 글 쓰기 시작하면서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책도 이제 읽게 됐는데, 책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책 표지에도 나오지만 쓸거리가 분명하면 쓰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렇죠. 사실- 쓸거리가 명확해야 네. 무엇을 쓰는지 알고 방향도 결정이 되고 하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네. 그 내용이죠. 컨텐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네, 단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뭐 중요 포인트 뭐 있나요? 딱히. 뭐 이 책에서 네. 가장 중요하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오레오 맵이라고 합니다. 자, 오레오. 예. 네, 과자가 아니고요. 저 OR, 재미없어요. 네, OREO, 네, OREO 오레오 비법. 네. 자, 그럼 오레오 비법이라고 하는 이 OREO. 자, 먼저 이거 영어인데. 네, 그래요. 자, 영어인데. 네, 내용을 자, 이야기하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네. O는 뭐고, R은 뭐고, E는 뭐고. O는 뭔지요? 네, 처음에 나온 O는 opinion, 음, 의견, 이제 자기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reason, 이유? 이유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거고요. example, 뭐, 이해가 사례, 되겠네요.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오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opinion이나 offer. 그래서 그냥 제안이나 아니면 이제 의견을 다시 얘기한다. 네. 네,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제 오레오 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Opinion, reason, example, 그 다음에 opinion, 네. 아니면 offer라고 네. 이야기하시고, 네, 그러면은 뭐 글을 쓸 때 이런 네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잘 쓴 글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사실 이런 게 가장 읽기 쉽고 핵심을 이제 얘기하는 뭐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어떤 팁이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에 네. 대한. 하지만 뭐 이런 알겠습니다. 게 있다고 해서 뭐 하루 만에 쓰여지는 건 아니죠, 글이. 그렇죠. 이제 뭐 평생 글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기가 쓴 글에 만족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이거 그렇죠. 썼어 하고. 그렇죠. 그쵸. 사실 써도 그리고- 써도 고쳐도 그게 그거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하버드생이 졸업할 때까지 글 쓰는 양이 그쵸. 50kg 이라고 해서 50kg 글 쓰는 무게가 네, 무게가. 그래서 계속 쓴다는 얘기죠. 성인 여성 네. 일명 무게랑. 네, 50kg면은 뭐 얼마나 많이 썼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쓰나요? 저희 대학생들? 아니면 저희 사실 직장인들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직장인들 레포트. 근데 에세이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그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간략한 매일 이메일을 거였어요. 썼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쓰는 이메일도 이제 사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내 주장을 얘기하고 이걸 해달라, 뭐 도와달라, 뭐 그런 얘기죠 결국, 그죠?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여러 분야에서 다 쓰일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이 오레오 맵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책 보셨죠? 네, 봤죠. 저는 네. 지난해 네. 말에 네, 봤습니다. 어땠나요? 재미있는 부분이라도. 저는 재미있게 본 부분은 가장 앞쪽이었어요. 네, 가장 앞쪽에 보면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글쓰기 교육이 146년이라고 써 있는데 뭐 한 150여 년 네, 됐었고, 자, 개교가 이제 1872년부터 네, 이제 줄곧 글쓰기 훈련을 강화시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50kg 되게 네.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또 그걸 또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뭐 그냥 또 어떤 어디서 막연히 데이터가 나왔을까? 좀 이런 또 그런 의심을 해봤죠. 분석자 사고 예, 뭐 객관적인 사고인가요? 대략적인 이야기였었겠고 또 사실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이런 책보다도 이제 많이 이제 뭐 이북이라든가 SNS나, 네. SNS라든가 뭐 신문조차도 사서 보는 사람 거의 없어졌고 하는 마당에 그렇죠. 글을 왜 쓰는가? 특히 더군다나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시대들, 영상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글을 계속 써야 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글은 계속 써야 돼. 혹은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뭔가 남기고 싶어.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잖아요. 뭐 동물은 죽어서 뭐하고 사람은 죽어서 뭐하고 이런 책을 말들 있듯이 남기나요? 일종의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네.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네. 가장 좋은 수단이 문자를 이용한 글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 이 책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글쓰기 교육을 해왔고 하버드가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 트렌드에서도 심지어 증권회사에서 기자를 채용했다라는 이런 글이 중요한 한국 거죠. 사례가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잘못 생각했던 게 이 책이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인가 했었어요. 하버드 시리즈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군요. 했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작가님이 네, 또 한국 언론인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 작가님이 간략하게 이렇게 한국 사례까지, 해외 사례, 풍부한 해외 사례부터 한국 사례까지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하셨고요. 지금 중요한 게 예, 글쓰기. 하버드가 왜 글쓰기에 이렇게 중점을 주느냐. 사실 왜 둔다고 생각하세요? 이 책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머릿속에서 막 생각했던 것들을 글을 쓰면서 정리가 돼요. 글을 쓰면서 정리가 네, 된다. 근데 그렇게 제가 그렇다는 생각을 이제 몇 번, 저도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나면 뭔가 정리되고 예, 좀 더 예. 말할 때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버드에서 글쓰기를 이렇게 중요시 하느냐. 사실 이것들은 어떤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 설득, 어떻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뭐 다시 채울 수도 있겠고요. 그런 글 쓰는 과정 자체가 설득력을 갖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 쓰다 보면, 글로 풀어내다 보면 머리에 네. 들어간 지식들, 인풋된 지식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네, 저 같은 정말 경우는 글 쓰면서 많이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만한 방대한 자료가 있다 하면은 네. 글을 쓰다 보면은 정리가 돼요. 네. 어느 순간 딱 정리가 되고 이걸 못 쓰는 순간 저는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뭔가를 하면 글을 써서 끝을 내야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도 연습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도 연습하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기뻤던 게 여기 보면은 뭐 글을 잘 쓰기 해가지고 그 일단 말고 네. 이렇게 단편식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여러 것들이 가지. 있어요. 네, 네. 그 뭐 오레오 뭐 맵으로 뭐 더 더 잘 잘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습관이 든 케이스였거든. 근데 좀 일찍 이런 책을 접했으면 네. 어땠을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네. 그래도 뭐, 저는 맞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찾은 게 글쓰기였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참 인상 깊었던 근데 것들이 여기 많았어요. 좋은 이제 뭐 방법. 하버드생처럼 자료 다루기 사실 자료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 건지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옛날 자료라고 할지언정 사실 본인이 가공하고 어떻게 말을 해나가는지가 다르잖아요. 사실 재밌네요. 이게 수집하는 자료가 그쵸. 수집하는 자료의 수준이 필자의 수준이다. 얼마나 그 자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뭐 자료를 정리하느냐 뭐 이런 것도 조언도 있고. 예,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독자에 대한 분명한 얘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누가 읽는가, 독자는 누군가, 책 말고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1차적인 목적이 내 본능이겠지만요. 사실 누군가가 봐줬으면 하는 게 사실 글 쓰는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네. 더 읽어주면은, 아니면 혹은 공감을 해준다 했을 때 글 쓰는 사람들이 아마 조금 더 이게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사실 독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생각이 누군가, 기본적인 뭐죠? 생각? 예, 그러니까 생각, 중심 전달. 생각이죠. 전달. 내가 무엇을 전달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죠. 이게 당연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그렇죠. 내가 전달할 내용이 상대방에게는 가치가 없다.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매장이 돼요. 사실 그게 참 저한테는 가장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누구한테 누가 이걸 볼 것인가.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팔려야 그렇죠. 팔려야 글이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제 글을 많이 연습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뭐 50kg도 얘기했지만 많이 쓰는 것도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절대적으로 뭐 각자 말했지만 내가 오레오 맵을 안다고 해서 바로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좋다고 해서 절대 자료 뭐 바로 이렇게 좋은 근데 글이 자료가 나오는 건 좋아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어느 부분에 배치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서포팅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죠. 훈련. 네. 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죠. 이 책에서도 물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근데 어떤 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꼭 전문가여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지만 전문가를 피드백을 찾아야 받으라는 거는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 피드백에 대한 개념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피드백, 소위 말하는 피드백을 주세요. 그럼 이런 부분이 저렇다, 저런 부분이 저렇다 했을 때 되게 내가 쓴 작품인데, 내가 쓴 글인데 왜 거기에 남에게 뭐라고 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피드백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사실 되게 부끄러워하시죠. 그런 네, 거에 그런 대해서. 것도 남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하지만 자기가 블로그에 올렸을 때는 많이 봐주길 원하지만 또 막상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라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 어떤 창피함, 아니면 뭐, 그렇죠. 근데 사실 글을 반감. 쓴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 자기가 일기가 아닌 이상 예, 남에게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의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피드백을 원하다가도 피드백 내용이 너무 많아진다 했을 때도 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부분이고. 있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자세 문제 같아요. 태도 네. 문제 같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네.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글쓰기, 글을 쓸 내용이 있느냐,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싫은 게 말 많은 글. 그러니까 어떤 의미? 간단 명료해서 네가 뭘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줄줄이 쓰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했던 핵심이 얘기 또 하고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핵심이 없다. 예,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아직도 지금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죠. 더 잘 쓰고 글쓰기는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가 쓴 글을 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 책은 글을 조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글도 만약에 여러 번 안 쓰셨던 분이 갑자기 봤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전 인터넷들 보니까 이 책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 책만 보면 글을 잘 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그런가요? 저는 진짜 직원하자면 이 책 본다고 글 잘 써지나? 그럼 우리 5천만 국민 전부 명필 아니죠. 뺄게요. 직접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뭔가 할 때 문장으로 써내라. 요약해서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써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릇, 다시 말하면 문장을 완성하는 글쓰기 습관을 들인다면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씩 보면은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책들은 글을 좀 이제 쓰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글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봤다고 했을 때는 네. 나 글을 쓰고 싶어 이 책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차라리 글을 예,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더 이 책 볼 시간에 글 한 편 더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난 글 쓰고 싶어 해서 이 책을 샀어. 그러지 말고 그럴 거면은 그냥 글을 쓰세요. 그다음 하지만 네. 내가 본인이 글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금 쓰고 있다. 쓰고 있다. 하다못해 일기라도요. 본인이 일기라도 쓰고요. 나는 글쓰기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지금. 보고서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세요. 그 다음 나는 뭐 SNS, 뭐 마케터다, 뭐 글을 써야 된다. 뭐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뭐 맛있는 글을 써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르겠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네, 한번 참고할 만한 책 같아요. 네. 가치도 있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되게 글을 쓸 때 어떤 그런 조언들도 좀 있고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가볍게, 그냥 이 책도요, 언론인 출신 작가님께서 쓰셔서 그런지 진짜 술술 읽혀요. 그냥 이런 거예요. 간결한가요? 너무 간결하게 써서 훅 읽어요. 딱 읽었을 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 뭐야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버드만 붙였어?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간결하지만 되게 임팩트 있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책 선정을 하셨는데, 네. 뭐, 글 계속 쓰실 거죠? 그렇죠. 글 계속 쓰고 이제 조언을 얻고자 이제 이런 책을 보는 거고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뭐 OR, EO에 따라서 쓴다고 하진 않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글이. 그쵸. 이제 내가 하고자 하면 하고 싶으면 먼저 던지고, 네. 하도 먼저 던지고, 이제 그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박을 한다거나 어떤 제안을 하는 것. 그런 네. 글쓰기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런 책이 뭐 4년 내내 배워야 할 하버드 수업을 단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팩트하게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네. 한 시간 만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하게 쓰였어. 진짜 쪽수는 300쪽 가까운데 진짜 이렇게 출근길에 한번 쭉 읽으면 끝날 15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책 같아요. 근데 한번 어쨌든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그래서 저는 같아요. 이 책을 한 2-3번 정도, 3번 정도 봤군요. 그러니까 훑어본 것까지 해서 3번 봤는데, 3번 봤는데요. 이제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어요. 부분적으로 다가온 느낌도 달랐고, 다만 이제 첫 인상이 제일 강했던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앞쪽이었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여기서 핵심이라기보다는 글쓰기의 중요함에 대한 게 확실하게 이제 확고하게 이게 맞구나 라는 사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책 읽을 시간, 그 다음에 뭐 글도 써야 되고 비디오도 찍으셔야 되고 생업에 편집해야죠. 편집도 그렇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그렇죠. 일단 밥부터 먹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지금까지요. 책하우였습니다.